자, 페이지 34쪽 56번에 저 상태로 힘 3개가 다 더해서 얼마? 0. 그런데 온도를 높인대. 그럼 여기서 함성력하고 부력 더한 게 중력이랑 같아요? 온도를 높였을 때 달라지는 힘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부력. 뭐야? 부력이요. 부력이죠. 네. 그럼 일단 부력은 밀도를 가지고 유체 밀도를 가지고 따져야 되잖아요. 네. 물은 화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몇 도에서 밀도가 제일 크다? 4도. 4도에서 밀도가 제일 크다.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물의 밀도가 작아지겠네요. 네. 그럼 부력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작아지겠죠. 로즈 V니까. 그럼 부력이 작아지니까 탄성력은 커지겠네요. 네. 그래서 윤금은 서서히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여러분들 여기서 부력식이 F는 로 G V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물체의 부피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열팽창. 그런데 우리 열팽창 할 때 쓰시 V는 V제로 1 플러스 베타 델타 T 이런 식이 있었잖아, 그치? 네. 근데 이 베타 값이 개작아요. 실제로 10의 마이너스 5승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게 보통 기본이거든요. 여러분들 딱 봤는데 액체가 또는 고체가 우와 온도를 높이니까 부피가 우와 본 적 있냐? 없잖아. 보통 매우 작다고. 그런데 유체 밀도는 기본적으로 요거보다는 조금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피 커지는 것보다 유체의 밀도가 작아진 효과가 좀 더 크다라고. 오케이, 이해됐어? 네. 네. 61번 볼게요. 61번. 자, 가봅시다. 그림 가나는 질량이 같은 물체 A, B를 물에 담갔을 때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두 물체는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물체의 부피는 B가 A보다 더 크다. 두 물체의 물에 잠긴 부피는 서로 같다. 왜요? 이거 가 맞죠? 지금 가나 나나 뭐가 중력하고 부력이 동일하죠? MC가 로 G V인데 질량 같다고 나왔나요? 네. 그럼 V는 잠긴 부피 V는 뭐라고 써요? 로분의 M인가요? 요거 로는 뭐의 밀도예요? 물의 밀도겠고요. M은 뭐의 질량이에요? 물체의 질량이죠. 근데 물체의 질량이 같다고 주어졌잖아요, 문제에서. 네. 그러면 질량이 같으니까 중력도 같고 그럼 동일한 부력을 받아야 되니까 동일한 부피만큼 잠겨 있겠죠. 네. 그래서 가는 맞고요. 나 두 물체의 자기는 중력의 크기는 같겠죠. 질량이 같으니까. 나는 틀렸고요. 비중은 A가 B보다 크다. 비중이 여러분들 뭐랑 똑같이 쓰는 말이라 그랬지? 밀도. 질량이 똑같은데 부피는 누가 크대요? 문제는 줬어요. B가 더 크죠? 그럼 밀도는 누가 커요? A가 크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물의 밀도 얼마? 얼음의 밀도는 얼마? 0.9. 그럼 얼음은 몇 퍼센트가 물에 잠겨요? 90%. 90%. 비중만큼 잠기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 기억하세요. 네. 62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정지해 있던 그 상자를, 그 용기를 가속도로 움직인대. 자, 일단 움직이기 전에 고무줄의 길이, 고무줄, 자 일단 물체가 받는 힘이 몇 개예요? 물체가 받는 힘 몇 개? 3개. 3개. 뭐뭐뭐? 탄성력, 부력, 부력. 탄성력 방향은 어디예요? 아래쪽. 아래쪽이네요. 탄성력. 무슨 움직이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중력. 중력, 부력. 위로 부력. 요 3개 더한 게 얼마? 0.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고무줄에 비치는 장력 이걸 T0라고 했네요. 네. 플러스 mg 그냥 로지 v. 그러니까 T0는 얼마예요? 로 v 빼기 m 가로 닫고 g가 되겠네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용기가 뭘 한대요? 가속도 운동. 가속도 운동을 한대요. 그러면 뭘 받아요? 관성력을 받죠. 그런데 그 관성력하고 중력을 따로 생각하지 말고 합쳐서 하나로 새로운 중력장이 형성돼 있다라고 생각하자고. 그럼 이 공간 자체가 지금 어떤 운동하고 있다고? 위쪽으로 이렇게 가속 운동하니까 이 공간 안에서는 뭘 받을 거예요? 관성력을 받겠죠. 그걸 새로운 중력이라 얘기를 하자고. 근데 관성력의 방향이 외부 가속도의 방향과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그러면 위에 아래야? 관성력 방향이 위냐고 아래냐고? 아래요. 그러면 A잖아. 그럼 새로운 중력 가속도가 G 플러스 A 이러한 중력장 내에서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잖아. 네. 그럼 뭐라고 써요? T는 뭐라고 쓰냐고. 똑같은데 요것만 G 다시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로 V 빼기 M G 플러스 A 하면 되겠네. 맞아. 네. 그럼 장력이 어떻게 됐다고? 커졌으니까 고무줄도 더 많이 늘어나겠죠? 네. T와 T0 다 구했으니까 비율도 다 구했겠네요. 네. 자, 관성력이 작용하면 그 공간을 뭐라고 생각하자고? 새로운 중력장이 형성된 곳이다 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중력장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구하면 되게 개념적으로 편하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 네. 63번, 62번 해결. 63번 보겠습니다. 63번은 뭐 한대요? 판때기가 있는데 얘를 2L 되는 곳에 하나 잡아놨고 또 2L 곳에 받치고 있고. 자, 그런데 이 끝에 얼마짜리를 놨다고? 3M짜리를 놨대. 여기다 추를 놨는데 추의 질량이 X라고 주어졌어요. 여기 A고 여기 B예요. 자, X에 제 막대기가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저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자, X가 최대값을 가질 때요. 그럼 최대값보다 크면 쟤는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기울어져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요? 왼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그러면 누구의 수직 항력이 0이 될까요? 그 순간 최대값인 순간 B가 뜰 거 아니야. 여기서 B가 판때기를 떠받치기 힘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맞아. 그럼 NB가 얼마라고? 0이라고 생각을 하고 축을 돌림인 평형을 쓸 거예요. 어디로 잡자 축을? 네, A점으로 잡으면 잡겠죠? A점을 잡자고. 그러면 뭐라고? A가 만들어내는 돌림힘 따위는 신경 안 써도 되잖아. 맞아. 그럼 돌림힘이 몇 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오죠? X가 만드는 거, 저 판때기의 질량인 M이 만드는 거, 3M짜리가 만드는 거. 자, 그러면 막대기 질량 중심은 당연히 A하고 B 사이에 존재하겠지. 가운데 있을 테니까. 그럼 뭐라고 써요? X1 곱하기 G 곱하기 축으로부터 거리 얼마예요? L이네요. 는 질량 중심 M 곱하기 G 곱하기 질량 중심 A로부터 거리가 얼마예요? 질량 중심은 A로부터 거리가 얼마냐고. 2분의 1 L 플러스 3mg 곱하기 A로부터 3m짜리가 있는 데까지 거리는 얼마? 3L인가요? 그럼 X1은 얼마예요? X1은 2분의 얼마라고? 19 L M이 나온답니다.
자, 이번에는 최소값으로 가볼게요. x가 최소값이 될 때는 최소값보다 어떻게 더 작아지게 되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그럼 그 순간에 A가 판때기를 떠받치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돌림인 평형 칩시다. 축 어디로 잡아야? B로 잡읍시다. 그러면 축을 B로 잡으니까 돌림힘이 왼쪽으로 곧 얘를 저 물체를 저 판때기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게 몇 개? 두 개가 있겠네요. x2 g 곱하기 축으로부터의 거리 3L 플러스 m 곱하기 g 곱하기 축으로부터의 거리 2분의 3L은 네. 3mg 곱하기 L. L x2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x2는 2분의 1m이에요. x1하고 x2를 더하니까 얼마예요? 10m이 되겠네요. 그래서 63번은 돌림인 평형을 두 개 써달라는 얘기겠죠? 최대값 줄 때, 최소값 줄 때. 그러면 식 꼼꼼하게 쓰셔야 돼요. 축 잘 잡으시고요. 축으로부터의 거리니까 그것만 꼼꼼하게 쓰면 문제 없이 쓸 수 있겠죠. 64번. 자, 불체 무게 얼마예요? 불체 무게 100이에요? 몰라요. 구해야 돼요. 아니 씨발 A가 떠받치고 B가 떠받치고 C가 떠받치잖아. 그런데 200. 중력 얼마, 무게 얼마라고? 200. 200N이라는 건 힘의 평형 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자, 1번은 이제 구합시다. 물체의 질량 중심의 위치는 A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돌림이 평형 쓸 거예요. 네. 어디를 축으로 잡는 게 제일 편할까요? A요. 중심. 축으로 A로 잡을래 나는. A로 A로부터 그거- 거리를 구하니까 A로 잡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넌 어디로 잡아요? 저 B를 잡은 다음에 뺐는데요. 그래도 되죠. 네. 근데 안 빼고 그냥 써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A로 잡을게요 나는. 그러면 돌림힘이 몇 개가 생겨요? 3개. 3개가 생기겠죠. 질량 중심에서 만드는 돌림이 있을 거고 B와 C가 만드는 돌림이 있었겠지. 네. 그럼 뭐라고 써? mg. 근데 물체 무게가 200이니까 200 곱하기 x. x를 구할 거예요.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림을 만들어야 되겠네 물체에 대해서. 근데 반시계로 만드는 게 뭐가 있어요? B가 떠받치고 있잖아. 20의 힘으로, 그치? 20 곱하기 거리 5 플러스 C는 80 곱하기 거리 9 계산. X는 4.2개예요? 네. 네, 그래서 X는 4.1이 나온대. 2번 B를 뺀대요. B를 뺀대요. 그랬을 때 C의 분금이 얼마가 되겠냐? 이것도 마찬가지 돌림 평형을 쓸 거예요. 축을 뭘로 잡을까요? A로 잡을래요. 그래서 200 곱하기 4.1하고 NC 곱하기 9하고 같겠네요. 맞아요? 네. 그럼 NC는 나오겠네요. 네. 9분의 820 뉴턴이 나오네요. 3번은 저울 C를 뺀대요. 그런데 질량 중심이 어디 있었다고? 4.1인 곳에 있었죠. 그럼 A와 B 사이에 있지? 여러분들 질량 중심이 아랫면, 밑면 면적 안에 들어있으면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 맞아? 네. 네. 그러니까 얘는 기울어진다, 안 기울어진다? 안 기울어. 안 기울어진다. 됐지요? 64번 해결.
5번 보겠습니다. 65번은 뭐래요? 뭐래 이것다. 전개를 뭐라고? 무너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말고 구를 수 있게 하는. 미끄러지지 않고 부른데 넘어간다는 거지. 그럼 얘가 조금 긴 놈이야. 근데 일단 미끄러지지 않을 조건 한번 볼까요? 미끄러지지 않는데. 그럼 뭐가 빗면 아래로 내려간 힘이 뭐예요? mg 사인 세타잖아. 맞아? 네. 그거보다 뭐가 더 커야 돼? 맞춰요. 씨발 그냥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최대 형제 맞춰요. 최대 정지 맞추려. 야 미끄러지지 않을 때는 mg 사인 세타하고 맞추려면 당연히 같아. 맞추력이 더 크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올라가 그럼 씨발. 최대 정지 맞추력보다 그게 작은 거지. 맞아? 맞냐고? 네. 어우 씨. 자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 뮤 SN 이 뭐보다 크다고 빗면 아래로 내려가는 힘 mg 사인 세타보다 크다고. 맞아? 저기서 수직항력 뭐였어요? mg 코사인이었죠. 그럼 뮤 s가 어떻게 돼요? n이 mg 코사인이니까 mg는 지워지잖아요. 그죠? 그럼 뭐보다 크다고? 탄젠트 세타보다. 네, 커요. 고마워요. 근데 부른데 이 새끼가 넘어간다는 거지. 네. 그럼 넘어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원도. 바닥 면에 보다 질량 중심이 아, 벗어났다는 얘기겠지. 맞아? 네. 그 각에서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샥 띡띡띡띡띡띡띡 여기가 질량 중심일 거 아니야. 쟤는 동일한 크기를 가진 놈이니까. 맞아? 네. 그러면 이 각도보다 조금 더 커지게 되면 이 질량 중심이 이 아랫면을 넘어서게 될 거란 말이야. 맞아? 네. 그러면 자빠지는 거지. 오. 그럼 굴러간다는 얘기겠지. 맞아? 네. 그럼 여기가 세타니까 어디가 세타냐? 여기가 세타인가요? 아마요. 요 길이가 아마요. 아, 네. 요 길이가 A고요. 요 길이가 B겠죠. B죠? 네.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부를 때 굴러가기 위해서는 지금 탄젠트 값이 얼마예요? 지금 탄젠트 값이 얼마라고? A분의 B죠? 저거보다 커지게 되면 저 순간보다 넘어가게 되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굴러가게 되겠네. 맞아?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됐다고? 뮤 S 값이 A분의 B 값보다 크게 되면 쟤는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겠죠. 맞아? 네. 네. 참 열심히 써. 보지도 않으면서 시키기. 너는 그래서 안 쓴다? 어? 뭐라고? 썼어. 뭐하러 쓰냐고. 보지도 않을 거면서. 보지도 않으면서 고개를 열심히 끄덕이고. 난 안 봐요 이러고 있네. 자 쓰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쓰세요. 다리. 자 66번 가볼게요. 66번. 자 문제 읽겠습니다.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물체 A가 실로 연결되어 있고 고정도로로 연결된 물체 B가 실에 매달려 운동 중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B는 가속 운동 후 밀도가 로 제로인 액체에 잠겨 잠시 후 속력 V0로 등속 운동한다. 등속 운동하는 순간 실에 작용하는 장력은 0. 액체 속에서 유체 저항력은 K, V 형태로 주어진다. K는 상수라고 쓰니까 뭐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받는다?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받는다 라고 준 거예요.
A와 B의 밀도는 로, 부피는 V0로 서로 같다. 밀도도 같고요, 부피도 같네요, 질량도 같네요. 일단 A하고 B는 질량이 어때요? 같아요. 얼마로? 문제에서 줬잖아. 주어진 조건으로 쓰자고. 로 V0로 같다고요. 맞아요. 1번에서 뭐 구하래요? 유체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속도를 구하라고 얘기하죠? 한 방에 씁시다. 왜 움직여요? B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움직여요. 맞아. 이게 뭐라고? A와 B의 전체 R자 힘이라고. 맞아. 근데 A하고 B가 같댄다. 그럼 A는 그냥 2분의 1 G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가속도가 2분의 1 G가 나와요. 2번 액체 완전히 잠긴 후 아래로 내릴수록 부력 변화. 야, 부력은 식이 어떻게 되냐? 로 G V지. 여기 로 제로 줬으니까 로 G V예요. 바뀌는 거 있냐? G가 뭔데요? G가 가속도예요? 이봐! 이 첩자 새끼. G는 중력 가속도잖아요. 왜 바뀌어요, 제가? 이유. 빨리 얘기해. 안 바뀐대요. 바뀔 게 없죠? 그럼 부력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일정해요. 3번 V0가 얼마인지를 구하랍니다. 예. 물체가 들어갔어요. 유체 속으로. 얘가 받는 힘 몇 개? 3개. 뭐뭐뭐. 부력, 중력, 청력. 장력은 없다 이 새끼야. 문제 읽을 때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우 제발 장력. 그래. 그 몇 개? 3개. 아래쪽으로 중력. 위쪽으로 부력, 저항력. 위쪽으로 부력. 맞아. 네. 충력 얼마냐? 충력은 로 V0 G는 저항력은 K V0. 네. 맞아. 네. 부력은 유체의 밀도가 로 제로 네. 로 제로 G 네. V0. 네. 새끼 내만해. 그럼 V0는 얼마예요? V0는 로 빼기 로 제로 K G V0. 맞는 것 같아요. 네. 넌 왜? 뭐가? 어디가? 아니요. 맞아요. 말만 하면 애? 어디가 애? 아니 V0가 옆쪽에 있어. 어우 씨발 이건 부피고 이건 속보잖아. 아. 아우 거지 같은 새끼. 그렇지.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됐어? 네. 어우 그래서 저런다. 여러분들 저항력은 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저항력이 속도에 비례하기도 하지만 속도 제곱에 비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점성, 유체의 점성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항력은 식으로 외울 필요가 없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 가지고 쓰면 돼요. 오케이? 거기 줬잖아. KV0 형태가 된다라고. 속도에 비례한다라고 준 거니까. 주어진 거. 그러니까 제발 문제 좀 잘 읽으라고. 이들은 문제를 안 읽어. 그리고 몰라요. 문제 읽어야 문제가 어떻게 풀지를 생각을 하지. 하나를 풀어도 제대로 좀 읽고 풀라고.
자, 그래서 66번까지 했고요. 5문제 남았네. 67번. 자, 그림은 용수철 상수 K인 용수철의 질량이 m인 물체를 매달고 밀도가 ρ 아닌 액체 속에 잠겨있는 가운데 용기 외부에 구멍을 뚫어 액체가 모두 빠져나간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공기의 밀도는 ρ 제로 주어져 있고 A의 부피는 V 제로이다. 네. 액체 속에 잠겨있을 때와 공기 중에 있을 때 용수에 늘어난 길이 차이를 구하래요. 자, 액체 속에 있을 때 받는 힘 몇 개? 3개. 뭐뭐뭐? 탄성력, 중력, 부력. 그 3개 다 합해서 얼마? 0. 10점 만들자. 중력 플러스 탄성력은 얘가 윗방향이냐 아랫방향이냐? 아랫방향이야? 네. 그치. 물체의 밀도는 ρ 제로보다 작다 그랬잖아. 네. 그럼 개 가벼운 물체니까 얘는 용술이 늘어나 있겠죠? 플러스 K X1 이라고 얘기하자. 는 액체로부터 받는 부력 얼마야? 로 1 G 로 1 G V0 X1 얼마야? 아, 개유천 문제네 이거. K분의 KG분의 뭐야 이거? 에? 네. 뭐냐니까 이씨. 로우 V 제로 마이너스. 네, 저건가요? 네. 공기 중에서 다시 식을 씁시다. 뭐라고 써? mg 더하기 kx2는 로 제로 gv0 x2는 뭐하는 짓이야 이거? k g분의 로 제로 v0 마이너스 m. 우리 구하는 건 뭐예요? 그럼 L은 뭐 빼기 뭐라는 얘기야? X1 빼기 X2 하면 얼마예요? 아, 이거에서 이거 뺀대잖아. 그럼 M은 지워지겠네요. 네. 이거에서 뺐으니까 로우 K, G 똑같을 거고 로 1, K, V 제로 바깥 빠지냐? 네. 마이너스 로. 마이너스 로 제로? 네. 내용은 1도 없네요. 사실 내용은 없잖아. 알짜임 0. 끝. 와. 답이 쓰레기인 것 뿐이지. 문제가 씨. 자, 67번 해결. 68번. (68번은) 뭐 하래요? 종단 속도를 구하래죠. 네. 여러분, 종단 속도가 뭘까요? 공기 낙대 속도. 더 이상 안 올라갔죠. 정확. 예. 여러분, 공기 중에서 물체를 떨어뜨릴 거예요. 네. 개 높은 곳에서 와. 한 5,000m에서 떨어뜨린다. 니들을. 사람이 떨어져야 재밌잖아. 그럼 처음엔 떨어져요. 처음엔 뭐 저항력이 크게 신경 쓸 거리가 없어요. 꽤 빨라 떨어진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속도가 꽤 빨라지면 여러분들 달리는 자동차 시속 100km로 달려. 창문 열고 손을 바깥으로 내밀어 봐. 그럼 뭐가 느껴져? 우리 물리 시간이잖아. 무닥 시간이야 새끼야. 바람을 느껴요. 기분이 좋아요. 이런 뭐? 지금 뭐? 뭘 느낀다고? 저항력을 느끼겠죠. 그래서 저항력이 점차
커지게 돼요. 그런데 저항력이 커져도 뭐보다 커질 수는 없어요. 떨어지는 도중에 중력보다 커질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우리 자유 낙하시킨 놈, 꽤 높은 곳에서 사람을 떨어뜨렸다고? 그러면 시간에 따른 속도가 어떻게 나온다? 그래프 형태가 슈레만의 형태로 나오겠죠? 이런 형태로 나올 거예요. 이때의 속도를 뭐라 부른다고? 종단 속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단 속도 개념이 뭔지 아시겠죠? 네. 중력은 일정한데 이게 식으로 쓰면 mg-kv가 ma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a가 0이 되는 거잖아 나중에. 그때의 속도가 뭐가 된다고? 종단 속도가 된다고. 맞아? k분의 mg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맞아? 오케이? 자, 그런데 이분은 떨어지는 분인데 뭘 가지고 있다? 낙하산을 가지고 있네요. 낙하산 안 그러면 뒤져야 되잖아. 낙하산을 폈어요. 자, 여기서 잠깐 낙하산을 피는 순간 이 사람은 위로 올라가요. 네. 씨발 올라가? 아니요. 올라가자. 네가 올라간다 그랬잖아 나한테. 아. 올라갔는데. 내가 올라가 그러니까 네가 네 하지 않았어? 올라가자. 아 지문이었어요? 너는 바보예요. 네 안 해? 네. 그걸 내를 해요? 와씨, 네가 내를 한다는 얘기는 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얘기잖아. 넌 바보예요. 네. 그럼 안 되잖아.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면. 네. 이씨. 자, 찬서야 여기 계속 올라간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서. 아니 계속 와야 돼. 아니 나의 여기서의 계속은 그 계속이 아니야. 문제 그 문장을 의미를 잘. 야, 낙하산을 피는 순간 올라가? 어떻게? 너 왜 올라간다고 얘기해? 낙하산대. 잠깐만. 제발 설명하는데 의사와 의태 넌 안 돼 그거. 이씨. 낙하산에 딱 펼칠 때 저항력이 갑자기 커져갖고 맞아요. 중력보다 커져갖고 맞아요. 위로 올라가고. 얘야, 이게 여러분들 네가 수업에 되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근데 힘이 크면 얘야 예. 그 방향으로 움직이냐? 왜 또 갑자기 고민을 하지? 네 얘기는 예. 내가 앞으로 가다가 네. 브레이크를 갑자기 걸어서 차를 매우 빠른 속도 가다가 그럼 브레이크를 걸자마자 너는 당연히 차가 뒤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 아 그러네. 브레이크를 깨 밟았더니 차가 뒤로 가는 순간 그게 차야 새끼야? 죽으란 얘기지. 실제 여러분들 낙하산을 펴요. 예.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위에 쌍둥이. 아니 넌 닥쳐. 누가 땡겨? 귀신이 땡기냐 이 새끼야? 얘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본다고. 근데 누가 같이 떨어지는 새끼가 걔를 촬영하는 거잖아요. 얘는 속도가 안 줄고 떨어지는데 얘는 갑자기 속도가 확 줄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새끼가 얘를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시각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얘는 속도가 줄어들죠. 확. 얘는 안 줄어들었잖아. 이 새끼가 얘를 촬영하니까 갑자기 올라가는 것처럼 카메라 앵글이 잡히는 것 뿐이지. 둘이 같이 달리다가 얘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 이 같은 차에서 이 얘를 측정하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렇다고 차가 뒤로 갔냐? 떨어지던 놈이 근데 이거 진짜로 서술 시키잖아요. 걔만이 올라간다고 얘기해요 진짜로. 여태껏 내려간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다 대고 갑자기 뭐를 피면 낙하산을 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올라간다 얘기하지 말고 제발. 굉장히 높아요. 갑자기 저항력이 중력보다 훨씬 더 크겠지. 네. 낙하선을 폈을 때 그 속도의 저항력은 당연히 중력보다 커요. 그래서 속도가 확 줄어요. 급격히.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일정해져요. 맞아요? 네. 이 구간에서는 뭐예요? 낙하선을 핀 순간 저항력이 중력보다 훨씬 커. 그래서 떨어지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의 R자 힘이 있으니까 속도가 줄어드는 거지. 그러다가 낙하선을 핀 상태에서의 저항력하고 뭐가 같아지면 중력이 같아지면 다시 뭐 한다고? 종단 속도가 생긴다. 그 얘기인 거겠지. 맞아.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거 이유 알겠어? 저거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네. 자, 그런데 뭐 얘기하다가 이 얘기 나왔어? 이거 중단. 종단 속도 얘기하다가 자, 개미 제가 63빌딩 제일 높은 어디야? 63빌딩이 아니지. 롯데타워에 올라가서 개미를 집어 던졌습니다. 죽어라 이 개미. 개미는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살아요. 안 죽는데요. 야,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씨발 둘 중에 하나 얘기해 이 새끼야. 안 죽어요. 왜? 왜냐면 개미는 표면적이고 내부 비중이 비해서 좀 크니까 공기 저항을 뒤지게 많이 받아갖고 중간 속도가 뒤지게 낮아갖고 안 뒤져요. 여러분들 개미가 10m 높이에서 떨어져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얘는 중력 대비 저항력을 많이 받아서 매우 작은 시간 동안 떨어져도 뭐가 된다고? 종단 속도에 도달한다고. 곧 나무에서 떨어질 때 바닥에 도착할 때 속도나 롯데타워에서 떨어졌을 때 바닥에 도달할 때 속도는 거의 똑같다고. 짧은 시간대에 종단 속도에 도달하고 계속 그 속도로 계속 내려오는 거야. 오케이? 오늘 이해됐죠? 종단 속도가 뭔지 쟤는 잡혔겠지? 그때 속도래요. 자, 근데 이금 문제에서는 뭘 구하래요? 종단 속도를 구하랍니다. 자, 일단 A가 받는 힘 뭐 있어요? 장력 또 마찰력.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장력에서 뭘 뺀 게? 마찰력 뮤 n을 뺀 게 얼마다? 0. 맞아. 얘 질량 얼마짜리냐? 2m짜리야? 근데 얘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밀도가 얼마야? 2로예요? A가 질량이 얼마라고? 2m이야. B의 질량은? m이야. 그러면 B는 질량이 m이야? 그럼 근데 B의 밀도가 얼마라고? 2로. B의 밀도가 2로야? B의 부피는 얼마야? 문제 줬어 다. 로야? 그럼 B는 질량이 2로 V로 얘기할 수 있겠네. 맞아? A는 질량이 얼마야? 2m이지? 자, 그러면 요 식을 T 빼기 마찰계수 얼마나 줬어요? 0.1 곱하기 수직항력 얼마예요? 2mg야. 맞아? 답을 뭐로 낼 거야? mg로 나타낼 거야? 그럼 2mg로 쓰면 낫겠다. 2mg는 0. 맞아? 자, B에 대해서 쓰자. B. B가 받는 힘 몇 개? 3개. 뭐뭐뭐? 중력, 장력, 부력. 시발 저항력도 그래. 야, 이 거지 새끼야. 종단 속도를 구하려는데 종단 속도가 식에 들어가야 그걸 구하지. 얘 저항력도 이때잖아. 쓰자. mg. 힘들어. 마이너스 장력 T 마이너스 부력 로 G
V 네. 빼기 저항력 K K V V F라고 쓰지 않았냐? VF? T인데요. PT. 어떤 거지 같은 VT야? 네. 야, 왜 V 보통 T? 근본 없이 VF라고 보통 써요. 파이널리. VT는 뭘까? 몰라. 자, 가자. 다음엔 T 대신 요거 집으면 되겠죠? 여러분 이 로우 V 답을 mg 나타낼 거니까 로우 V가 얼마? 2분의 m이지. 그럼 요거 mg 마이너스 T 대신 요거 0.2 mg 빼기 2분의 1 2분의 1이야? mg. mg가 kVT VT는 얼마야 그럼? 아우씨 이거 얼마냐 계산하면 10분의 7. 10분의 2. 5분의 1. 야 미친 0.5 0.2 이 새끼야 그럼 0.3이잖아 저 새끼 산술 그럼 뭐야 10 K분의 3 mg가 답이겠네. 네. 68번 해결 69번 아유 69번은 일단 뭐가 같대요? 표면적이 같은 세 물체래요. 네. 그리고 같은 쇠로 만들어졌대요. 그럼 또 뭐도 같은 거예요? 밀도. 밀도도 같은 거예요. 야 그거 가지고 부피 구할 수 있을걸? 네. 네. 여러분들 같은 부피일 때 표면적이 제일 작은 물체가 뭐야? 구야. 동일한 부피일 때 표면적을 제일 작게 만들어내는 게 뭐라고? 구라고. 근데 지금은 표면적이 같대. 네. 그럼 누가 A, B, C 중에서 누가 B. 부피가 제일 크겠냐고? B. B가 부피가 제일 크겠지? 네. 그 부피는 B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누가 크겠니? C요. C가 크겠지? 네. 그 다음에 A가 부피가 제일 작아요. 작겠지. 맞아. 네. 그럼 질량은 어떻게 되냐? 반대. 아. 왜요? 밀도가 똑같은가? 맞죠? 밀도가 똑같으면 아니네. 부피분의 질량이 똑같은데 부피분의 질량이 똑같으면 걔네들이 비례 아니야? 수학 너는 D분 아이씨 M분의 아니잖아 V분의 M이잖아 얘가 1초하면 얘하고 얘는 네. 비례잖아 이 새끼야 네. 반대라며 질량도 누가 제일 커요? B가 제일 크고요 아 힘들어 씨. 뭐야 C요. C 그 다음에 A의 질량이 제일 작아요. 맞아요? 맞냐고요? 가장 빨리 가라앉는 게 뭔지를 구하랍니다. 일단 이 물체는 힘을 몇 개를 받을까요? 2개요. 힘을 몇 개를 받을까요? 3개요. 3개를 받아요. 네. 뭐야? 저항력. 중력, 부려. 부력, 저항력. 저항력을 받아요. 맞아요? 네. 식을 한번 써볼까? mg 마이너스 로 g v 마이너스 저항력 f라고 합시다. 네. 네네네. 근데 질량이 A는 어떻게 돼 그러면? A는 m분의 mg. g 마이너스 m분의 로 v g 왜? A가 저거 아니야? 마이너스 m분의 f 아니냐고. 맞아요. 그런데
값은 다 똑같지 않나요? 이 앞에 건 A, B, C가 다 네. 이게 뭐예요? M분의 V가 밀도요. 밀도의 역수겠죠. 근데 동일한 물질로 되어 있잖아, 쇠라는 걸로. 네. 그럼 A나 B나 C나 요 값이 다 동일하다고. 맞아? 맞아? 그런데 저항력은 누가 제일 크게 받을까요? A, B, C 중에서 A요. A가 제일 크게 받겠죠? 네. 여러분들 구가 왜 질량이 공기 중에서 질량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떨어진다 이런 실험할 때 모양을 뭘 갖고 실험해요? 구, 공 모양으로 만들어놓고 실험하잖아. 구가 받는 저항력이 제일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맞아? 그럼 저항력을 누가 제일 적게 받아요? 이요. B가 제일 적게 받겠죠? 그래서 B의 가속도가 제일 크다고. 그래서 B가 제일 먼저 떨어진다고. 먼저 이해돼? 네. 해설지에는 뭐가 없어? 저항력 얘기가 없죠? 네. 저항력 얘기가 없으면 둘은 동시에 떨어져야 돼. 네. 셋 다 맞아? 네. 네. 70번 보겠습니다. 자, 70번. 여러분들 70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 이게 얼음이 물에 들어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시다. 얼음이 전부 녹아요. 네. 그럼 부피가 얼마나 져요? 중과요. 이 전체가 얼음의 부피잖아요. 네. 얼음이 전부 녹잖아요. 그럼 부피가 물로 돼버리면 부피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내가 뭘 물어봤냐 이 거지 새끼야. 물어본 걸 대답해. 얼음이 녹으면 물로 바뀌죠? 그 얼음의 부피하고 녹은 물의 부피가 같아요? 아니죠. 그럼 얼음이 물로 바뀌면 부피는 당연히 커져 작아져? 작아져요. 작아지죠. 잘 봐. 이 얼음이 녹으면 다 요걸로 바뀌어요, 부피가. 네. 여러분들 물의 밀도 얼마? 예. 얼음의 밀도 얼마? 그 얼음이 0.9만큼이 잠겨 있는 거라고. 0.9만큼이 잠겨 있는 거라고, 그지? 그럼 얼음이 전부 다 녹으면 부피가 얼마나 된다고? 1이었던 게 0.9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순수한 물에 떠 있는 얼음이 전부 다 녹더라도 수면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기억해. 얼음이 전부 녹더라도 수면 변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러분들 지구 온난화 문제점 얘기할 때 맨날 뭐라고 얘기해? 해수면 상승 얘기하지. 네. 그러면서 맨날 뭐라고 얘기해? 북극 빙하가 녹아서. 근데 북극 빙하가 녹더라도 해수면 상승은 거의 없어요. 조금은 있어요. 바닷물이 순수한 물은 아니잖아. 수돗물이잖아, 그지? 그래서 조금은 높아진다고. 북극 빙하에 의해서 해수면 상승은 크다 안 크다? 안 커. 그런데 뭐가 문제야? 태양빛. 어? 태양빛 반사. 열그램 차. 태양빛 반사?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구에서 그쪽이 바깥으로 없애는 태양빛이 적어졌어요. 네가 얘기하고 싶은 건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면 빙하가 반사해주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좀 못하니까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진다? 그것도 조금 일부는 영향을 줘요. 그런데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북극 빙하가 아니라 뭐다? 남극 빙하야. 여러분 북극은 대륙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뭐예요? 빙하요. 바다요. 북극은 대륙이에요? 아니요, 빙하예요. 북극은 바다. 바람이 온도가 내려가서 바닷물이 얼어요. 그 얼음 위에 계속해서 눈이 녹지 않고 계속 쌓여서 생긴 게 북극 빙하예요. 근데 남극은 대륙이. 대륙이죠. 네. 대륙에 위에 있던 빙하가 녹으면 다 어떻게 돼요? 바닷물로 들러가면서 해수면의 상승을 그만큼 높인다고요. 그럼 남극 빙하에 의한 해수면 상승은 꽤 커요. 또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또 뭐가 있을까요?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져요? 네. 열 팽창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열 팽창 계수가 개 작다고. 근데 바닷물은 개 많아요. 워낙 처음 값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야 바닷물의 깊이를 생각해봐. 평균 깊이가 얼마냐 바다? 5,000km. 그렇게 깊어? 5,000km? 어느 행성에서 왔어? 지금 안지름이 6,500인데 20대 바다 단위를 헷갈리셨죠? 네, 킬로미터가 아니라 미터. 근데 5,000은 너무 많다. 보통 한 2,000 정도, 2,000 정도가 보통 평균 바다 깊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팽창 계수 자체가 작더라도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열 팽창에 의해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비율이 크다고. 오케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순수한 물에서 얼음이 전부 녹더라도 해수면의 높이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또 여러분 부력이 뭐예요? 부력을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런 장비도 없어도 돼. 유체 밀도 이런 거 몰라도 돼. 네. 부력을 쉽게 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흘러넘치는 그런 부력은 부피냐 새끼야? 질량. 질량은 힘이냐 새끼야? 무게. 그렇게 얘기하지. 아우. 자, 물이 가득 들어 있어요. 왜 지랄이야? 그거 내가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네. 너는 상황이 불리하면 대가리를 쳐 들더라. 내려 대가리. 아니 이 새끼가 무슨 새새끼도 아니고 가슴팍이를 올리고 대가리를 이러고 있어. 왜 그래? 너는 또 뭐라 했어? 곰을 만나면 아 몸뚱이가 크게 보이나? 내가 곰이야? 아 몸집을 크게 만들었다? 아 위압감을 준다? 어디서 배웠어? 너 출신이 카나다냐? 응? 아씨 그러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네. 뭔 얘기하다가 그런데 물이 가득 들어있던 수조에 뭐를 집어넣어요? 물체를 집어넣어요. 그럼 뭐가? 물이 흘러 넘치겠죠. 흘러 넘친 물의 무게. 그게 곧 뭐다? 부력이야. 왜 그게 부력일까? 우리 부력식이 로, G, V인데 이게 뭐예요? 잠긴 부피. 잠긴 부피고 요게 유체 밀도죠. 요거고 요걸 곱한 게 질량. 물체가 원래 유체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만큼을 물체가 차지했죠. 그만큼 물이 밀려나갔지. 그 밀려나간 물의 중력이 곧 물체를 떠받치는 부력이라고. 네. 까먹지 마세요 제발. 네. 자 그러면 일단 가는 수면 변화가 없고요. 네. 라를 보세요. 라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세모. 쇠못이 들어가 있죠. 그럼 쇠못이 없을 때보다 얘는 쇠못에 작용하는 중력이 얘를 더 아래쪽으로 잡아 당겼죠. 그럼 쇠못이 없을 때보다 수면이 높아져 있는 상태야. 근데 물이 다 녹으면 얼음이 다 녹아버리게 되면 그 얼음을 잡아 당겼던 효과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수면의 높이는 없어요. 무거운 쇠못이 들어가 있어서 얼음을 아래로 잡아 당겨서 수면을 높여준 효과가 없어졌잖아. 그럼 수면은 다 높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게 되겠죠? 그럼 라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면 나하고 나는 끝났잖아. 다는 얼음보다 밀도가 큰 물이 들어있잖아. 그럼 쇠못하고 똑같은 효과일 거고 네. 라는 공기가 들어있잖아. 그러면 증가하게 되겠지. 맞아.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라고. 네. 이해됐어? 네.
71번 봅시다. 물체가 이 액체 안을 낙하하기 위해서는 액체 밀도 로가 어떤 것보다 작지 않으면 안 된다. 글을 이따구로 써놨어. 작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뭔 개소리야. 브란치로 보이는 글 못 읽어? 또 초등해? 저 새끼. 아휴. 사람은 안 바뀌어. 자, 71번. 손을 뗐더니 물체가 액체 안에서 낙하했대요. 그러면 물체의 밀도가 뭐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액체의 밀도보다 크다는 얘기겠죠? 뭘 해야 된 거야? 술 먹었냐? 아우 힘들어. 여러분들 얘가 가라앉는데요. 그럼 뭐가 물체 밀도가 뭐보다 크면 돼요? 액체 밀도보다 크면 돼요. 물체의 밀도는 뭐예요? 물체 밀도. 로. V분의 질량 V분의 M. 네, V분의 M이네요. 로. 1번 답은 저거예요. 2번 물체의 낙하 속도는 결국 거의 일정하게 된답니다. 중간속. 네. 정훈아 식 좀 불러봐. 아니 왜? 힘 몇 개? 아우 씨. 힘 몇 개? 뭐? 중력. 부력. 저항력. 중력 어느 방향? 아래 방향. 저항력 어느 방향? 위에 방향. 부력 어느 방향? 위에 방향. 불러 이 자식. mg 마이너스 로 gv 마이너스 kv t. 여기 VF라고 하지 않았어? 미안 죄송합니다. 안 나오는. 이는요 5가 안 나와 또. 못 봤어. 3번인 줄 알았어. VF는 뭐예요? K분의 G M-로 V. 맞아. 3번은 뭐래요? 저울값이구나. 이 그리 새끼. 액체 안에 완전히 담갔을 때 저울 값을 처음에 액체가 잠기기 전에는 저울의 눈금이 뭘 뜻하는 거예요? 물의 무게. 물과 비커의 전체 무게. 맞아? 그런데 얘가 물체가 그 속에 들어갔어. 종단 속도에 도달했어. 그러면 물체는 유체로부터 부력을 받죠. 그거에 대한 반작용. 그러면 유체도 물체로부터 부력의 반작용만큼의 힘을 받아요. 맞아요? 그럼 결국 근데 우리 부력하고 뭐가 같아졌어요? 에? 조심이 되고 액체 안에 완전히 담갔잖아. 그러면 액체 안에 완전히 담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는 뭐가 생기냐고? 부력을 생기겠죠? 그럼 부력의 반작용만큼 눈금이 더 커지겠지. 맞아? 부력의 크기 얼마야? 그래서 얼마만큼? 로 G V만큼 증가하게 된다고. 이해돼요?